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에 출두하는 방식도 그가 두 차례나 저질렀던 뺑소니와 똑같습니다. 원래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은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7시 45분에 마치 도둑처럼 몰래 출두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시간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이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으면 일요일 아침에는 조간신문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많은 방송은 자신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친여, 친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믿은 것이겠죠. 하여튼 좌파들의 이런 하여튼 교묘한 술책과 그가 얼마나 많이 이 포토라인에서는 그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조롱을 가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도 그들과 못지않은 공인인데,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공인인데 자기 자신은 포토라인을 피하면서 언론 보도에 숨으면서 저런 식으로 명백하게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무슨 약점을 잡혀서 2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본인이 표현을 하는 대로 협박을 당했는데, 무엇보다도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인데 자기 자신은 슬쩍 포토라인을 피합니다. 하여튼 지독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출두에 즈음해서 그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 제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경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단순히 JTBC 방송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와 이 나라의 공동체의 가치에 관해서 엄청난 해악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허위와 위선, 왜곡.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커다란 이 기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손석희의 5가지 해악, 5가지 죄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타인은 양파처럼 취급을 하고 자신은 화투패처럼 저신한다. 2번. 자신의 약점을 회사 돈으로 은폐하려 했다. 이 명백한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3번. 세월호 탄핵 촛불 사드. 제가 대표적인 것만 4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 4가지 사건에서 그는 지독한 선동의 앞잡이였습니다. 4번. 우파 출연진은 철저하게 탄압 봉쇄하고 좌파에게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5번. JTBC 차원을 넘어서 중앙일보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파와 화투패. 남의 잘못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지독하게 벗겨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화투패처럼 숨깁니다. 이 섰다를 할 때에 화투패를 숨기고 쪼는 것처럼. 하여튼 이 좌파의 이 활동가 이 골수 좌파 이 분자들의 이 내로남불, 제가 얘기하는 자해타사, 자신의 여자는 애인이고 남의 여자는 꽃뱀이라는 식으로
아주 가장 위선적인 행동, 이 손석희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4명의 위선자들. 자, 손석희, 두 번째는 김기식. 국가 나라 세금 3천만 원으로 여비서를 달랑 단독으로 대동을 하고 데리고 9박 10일이나 이 프랑스, 뭐 스위스 이런 이 4개국을 유람을 했던 김기식. 자신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얼마나 우파나 이 보수 세력을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 놓고는 저런 식의 내로남불을 저지른 김기식, 정봉주, 낙검수의 좌장 정봉수, 이 우파에 대해서 세상에 온갖 조롱 비슷한 이런 비판과 이런 것을 쏟아놓다가 정작은 자신이 호텔 커피숍에서 저지른 이 성추행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다 자료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김제동, 무슨 뭐 군대에서 사성 장군의 부인에게 아줌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영창을 다녀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이 김제동.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온갖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이 사드 반대 선동을 해대고 사드나 군사적인 지식이나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온갖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선무당 같은 헌법 해석으로 헌법 파리를 했던 김제동. 손석희, 김기식, 정봉주, 김제동. 제가 꼽는 이 4명의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 위선자들입니다. 아니, 명백하게 뺑소니를 저지른 건 자신이고,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동승자 의혹으로 인해서 프리랜서 기자에게 2년 내내 질질 끌려다니고 협박을 당하다가 회사 돈 2억 원으로 용역을 주겠다, 사업을 같이 하자, 투자를 하겠다. 자, 이것을 JTBC 간부들이 알았다면 배임 공조입니다. 개인의 잘못을 엄연히 회사 돈 2억 원으로 은폐무마하려고 했던 저 행위. 저것은 명백한 배임이요, 아니면 이 회사 임원들은 배임 공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표적인 세월호, 촛불, 탄핵, 사드 이 선동. 세월호 사태 때 팽목항에 내려가서 현지의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무슨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거짓말을 단독 인터뷰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정부와 해경의 구조 활동을 폄훼하고 회방을 놀았던 이런 엉성한 사기극의 보도. 자, 그리고 잠수 경력도 별로 없는 이상한 사람을 또 인터뷰를 해서 이 구조업체와 해경이 민간인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세월호와 그리고 촛불.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마치 뭐 연속물을 마구 고친 것처럼 이런 최순실 씨와 국정과의 관계를 이 엉뚱하게 대폭 부풀리고 선동을 해서 결국 촛불과 그리고 세월호, 자, 이것으로 태블릿 PC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위와 선동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이 언론 성조지의 기사를 이상하게 오역을 해서 마치 사드의 전제파가 유해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선동을 했던 이런 경력들. 시청자 여러분, 제가 JTBC 초창기에 제가 김진의 정면 돌파라는 시사 프로를 맡아서 JTBC가 다른 TV조선 그리고 채널 내 이런 종편들과 시사 문제에서 뿌리를 내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는 데에 저는 상당히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손석희가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맡으면서 1차로 저를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2차는 제가 다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또 뭐 JTBC 또는 중앙일보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제가 다시 JTBC의 시사 프로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을 할 때 저는 이 탄핵 촛불 사태 때 제가 앵커가 마구 무슨 100만이니 무슨 뭐 막 이런 150만이니 이런 숫자를 잔뜩 부풀릴 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100만이냐고. 응? 시청자 여러분, 이한열 군 사태 시위 때처럼 저쪽 남대문까지 꽉 채워야 10만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100만, 150만 나고 얘기하길래 아니 일본 언론도 20여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느냐. 저게 잘 해야 10만 내지 20만이지 무슨 100만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면으로 면전에서 면박을 준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손석희가 2차로 또 저를 잘랐습니다. 저 같은 우파 출연진은 철저하게 탄압 봉쇄를 하고, 예를 들자면 뭐 김종배 또는 뭐 정관용 이런 좌파 평론가들은 또 이 시사 프로의 진행을 맡겨서 잔뜩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손석희가 중앙일보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라는 존재는 중앙일보, JTBC 차원을 넘어서 중앙일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체성, 건전한 우파, 열린 우파의 정체성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를 자르라고 이 홍석현 회장에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손석희의 5대 해악. 뺑소니 사건이 어떻게 되든 동승자 의혹이 어떻게 되든 손석희는 이 5대 해악에 관해서 그가 영원히 역사적인 단죄와 부메랑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